안녕하세요. 40년간 당뇨 전문의사로 일하며 5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온 주용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지금까지 그 어떤 의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비밀, 바로 당뇨병이 호전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 먹고 있는데도 혈당 수치가 자꾸만 오르내려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약 용량은 점점 늘어만 가고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단 것은 입에도 안 대고 밥도 반 공기만 먹고 과일도 조금씩만 먹는데 그래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니 도대체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힘든 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입니다. 설날에 손주들과 함께 모처럼 모였는데 다들 맛있게 떡국에 전을 먹을 때 저만 채소만 먹고 있자니 서럽네요. 밤이면 더 힘들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하거나 다리를 절단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나서 잠이 안 옵니다. 이 말을 들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호소하셨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절망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실천하시면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연구하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알게 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가지 식품을 매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당뇨 환자의 80%가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제 환자 1000명 이상에게 효과가 있었고 그들 중 65%는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선생님, 제가 아무리 단 음식을 끊어도 혈당이 자꾸 올라가요. 의사가 운동하라고만 하는데 제 나이에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8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에게 솔직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안타깝게도 단 음식만 끊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던 음식들 중 일부가 오히려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단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당뇨 관리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당뇨의 진짜 원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원인부터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지요? 당뇨병이 발생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둘째, 만성염증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현대 식단, 특히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나쁜 지방 등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이 만성염증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 가장 심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60살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의 수가 20% 이상 감소합니다. 장내 유익균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이 부족해지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장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당뇨와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을 열심히 먹고 단 음식을 피하고 가끔 운동을 해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세 가지 요소,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장내미생물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식품을 놓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식품은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이요? 그게 뭐 그리 특별한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 발효식품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군입니다. 여러분 흔한 발효식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째, 발효식품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효소들은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주 선생님,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예전처럼 확 올라가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69세 김덕수 할아버지는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인슐린 감수성이 30%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발효식품은 만성 염증을 줄입니다.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익균은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관절 통증도 줄었어요. 당뇨약 용량도 줄었고요. 이게 다 발효식품 덕분인가요? 71세 이정숙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네, 맞습니다. 발효식품의 항염증 효과는 여러 만성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셋째,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발효식품에는 수천 종류의 유익균이 살아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의 수를 늘려줍니다. 장 건강이 개선되면 혈당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변비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되었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기분 좋게 일어납니다. 74세 박종호 할아버지의 이 말씀처럼 장 건강과 당뇨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효식품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1000명 이상의 당뇨 환자들에게 다양한 발효식품을 테스트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이었습니다. 된장이요? 그냥 시중에서 파는 된장도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된장은 빠른 발효를 위해 첨가물을 넣거나 발효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이런 된장에는 진짜 유익균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최소 6개월 이상 전통 방식으로 자연 발효된 된장입니다. 이렇게 만든 된장에는 100여 종류가 넘는 유익균과 효소가 살아있어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 된장에는 글루코스와 인슐린 대사를 조절하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프리바이오틱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된장으로는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을 먹기 시작하니 2달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68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 말씀은 전통 된장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된장 외에도 효과적인 발효식품에는 전통 김치, 청국장, 발효식초, 콤부차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발효식품들은 모두 인슐린 저항성 개선, 염증 감소, 장내미생물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모든 발효식품이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생산된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된장은 전통 방식으로 자연 발효된 것을 선택하세요. 김치는 인공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보다는 소규모로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이 효과적입니다.
발효 식초는 사과나 현미로 만든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발효식품을 매일 어떻게 드셔야 좋을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전통 된장으로 끓인 된장국 한 그릇을 드세요. 된장국에는 두부, 미역, 시금치, 버섯 같은 채소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이 된장국 한 그릇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된장국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아침 혈당이 30이나 낮아졌어요. 이제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먹고 있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점심에는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김치를 한 접시 꼭 드세요.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좋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점심에 김치를 듬뿍 먹고 나면 식후 혈당이 덜 올라가요. 특히 3주 이상 발효된 김치가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청국장 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세요. 특히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영호 할아버지는 저녁에 청국장을 먹고 자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처음엔 냄새가 좀 강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오히려 식욕을 돋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식이 당기실 때는 단 음식 대신 발효 식초 1큰술을 물에 타서 마셔보세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좋습니다. 이 발효 식초 한 잔이 갑자기 오르는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마다 식초물을 한 잔 마셨더니 단 음식에 대한 욕구도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어요. 이제는 매일 오후에 한 잔씩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3끼의 발효식품을 꼭 챙겨 드시고 간식으로는 발효 식초 음료를 드시면 여러분의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주 선생님, 정말 발효식품만으로 당뇨가 좋아질 수 있나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올바른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75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3개월 전 제 진료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 약물로 조절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이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슐린 주사 없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식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 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밥을 적게 먹거나 안 먹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상승 정도가 최대 5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식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식사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채소부터 드세요. 쌈채소, 나물, 생채, 샐러드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서 다른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둘째, 채소 다음에는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단백질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두부나 생선을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으니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르고 혈당도 덜 오르더라고요 라고 하셨죠. 셋째,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드세요.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위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박종호 할아버지는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이렇게 순서를 바꾸니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에서 140으로 확 떨어졌어요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식사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음식의 양은 그대로 두고 순서만 바꾸는 것이니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20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쉬운 방법이라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박영자 할머니의 이 경험은 식사 순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식사 전에 발효 식초 1큰술을 물에 타서 마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발효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위장에서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식사 전에 식초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낮아졌어요.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식초의 효과를 증명합니다. 이제 가장 부담 없는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선생님, 저는 너무 늙어서 운동하기 힘든데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았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식후 혈당 안정화 걷기입니다. 식후 혈당 안정화 걷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15분 이내에 10분만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과학적 연구 결과 식후 짧은 시간 내에 가벼운 걷기를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40%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후에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여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도 많은 양의 포도당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처음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작 10분 걷기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1시간씩 운동해도 혈당이 안 떨어지던데. 하지만 식후 걷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이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식사 후 바로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덜 오르네요. 전에는 식후 혈당이 항상 200이 넘었는데 이제는 150 정도로 안정됐어요.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앉은 자리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제자리 무릎 굽혔다 펴기, 팔 돌리기 같은 가벼운 운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에 근육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핵심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매일 아침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점심에는 잘 익은 김치를, 저녁에는 청국장을 드세요. 이 발효식품들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특히 6개월 이상 발효된 전통 된장은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밥이나 빵부터 먹지 마시고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맨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식사 후 소파에 눕지 마시고 10분만 가볍게 걸으세요.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식후 혈당을 40%나 낮춰줍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 3가지를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가짜 건강식품 3가지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황금식품 조합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는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